예,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사면해달라, 복권해달라 아예 대놓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SNS에 대전 며느리 축하합니다. 전 대전 사람인지 몰랐습니다만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자랑스러워서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정부 시작하자마자 열흘 만에 터져 나오고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 관련해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다음에 조국 그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뭐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 네네.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말고 예. 조국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 처벌들 이런 게 다른 일반적인가는 너무나 불균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도했죠, 사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과도하다. 부인도 처벌을 받았고 딸도 결국 기소가 됐고 아들만 빼고는 다 또 처벌을 받았으니까 사실 뭐 대학 가고 대학 이런 것도 다 취소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형벌이 무거웠던 것 아니냐라는 정성호 의원의 말로 비춰봤을 때 광복절이든 또 크리스마스든 뭐 추석이든 뭐 이 등등해서 사면 복권의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뭐 대통령이 결단하실 문제니까 왈가왈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조국 전 대표 형이 12월에 확정이 돼가지고요. 작년 12월 16일에 수감이 됐습니다. 예. 아직 6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징역 몇 년 나왔습니까? 1, 2, 3심 다 통틀어가지고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반 정도 더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성호 의원님이 법조인이신데 법조인의 그 마인드 가지고 법조인의 그 촉 가지고 어떻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형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 혐의가 단순한 입시 비리 관련한 업무방해죄가 아니에요.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 혐의는요. 업무방해죄 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있죠. 청탁금지법 위반죄 있죠. 위조 공문서행사죄 있죠. 위조 사무소행사죄 있죠. 거기에다 몇 개가 더 있고요. 업무방해죄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영외고, 조지 워싱턴대, 연대, 고대, 충북대, 서울대 의전원 뭐 더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혐의 해가지고 딱 2년을 갖다가 선고했는데 저 같은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야, 변호사가 얼마나 잘했으면 저런 정도 사건 가지고 징역 2년으로 막았을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요. 딱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아버지가 숙명여고 그 부장 교사였는데 그 딱 그 딸 그 뭐 이런저런 그런 그 부정행위를 갖다 저지른 거 가지고 징역이 몇 년 나왔느냐. 조국 대표보다 50%가 더 나온 징역 3년 나와가지고요. 그거 다 살았고요. 그다음에 그 딸내미들 그 쌍둥이니까 2명 아니었겠습니까? 걔네들이 미성년자 아니었겠습니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실형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예. 거기에 비하면 조국 대표나 조민 씨나 형이 오히려 얕으면 얕았지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형이 낮으니까 형이 과도하니까 사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저런 종합적 고려해가지고 대통령이 사면하시겠다라고 하면야 그게 대통령한테 주어진 그야말로 그 권한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저 형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뭐 민주당에서도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새 정부 출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면 복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다,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입시 문제라는 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아들 문제도 결국은 아들에게 그런 법률을 제한할 수 있는 뭐 그런 혜택까지 줬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게 입시에 쓰였든 안 쓰였든 간에 아빠 찬스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조국 전 대표의 문제도 그런 국민의 감정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사면 복권을 해준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다시 조국의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좀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대로 형이 확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면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8.15 사면 등이
본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면일 텐데 그러면 본인이 수감된 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다만 정성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이제 공조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증거에 따라서 이 사건을 쭉 훑다가 이 부분을 수사하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사람을 딱 타겟팅해서 온 식구를 다 탈탈 털었다는 건 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행상 검찰에서도 부부를 같이 영장 청구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뭐 법의 온정이랄까요? 뭐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는 건데 그런 사정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만약에 그렇게 기소가 부당하다고 하면 네네. 판결문에서 이제 법원에서 야, 그 부인이 형을 살았는데 네네. 남편까지 사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네네. 뭐 집행유예나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거 왜 이렇게 죄명이 많은데 2년밖에 안 나왔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다 가만히 됐을 예. 거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사면은 언젠가는 되는 게 맞겠다. 다만 이게 지금이냐 그리고 지금 했을 때 이게 국정에 부담이 된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시계를 못 박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 후보를 당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유세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해 줄 경우에 이게 혹시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그것이 모종의 거래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는 그러다 치고요. 또 한 명의 논란의 인물이 있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입니다. 자, 이민찬 부위원장. 나 억울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 징역 7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는 아직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나왔는데 나 이거 억울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면 복권해달라. 아직 판결문에 잉크도 안 발랐을 것 같은데 벌써 사면을 본인이 언급하는 게 복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참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니까 이 공범 리스크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과거에 2023년일 겁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될 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한번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번 바꿨다. 이렇게 돼서 민주당이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박찬대 의원이 찾아가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회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꾸거나 어떤 진술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만 있는 게 아니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있어요. 이분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분의 혐의 자체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경선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분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에 대한 어떤 혐의를 진술한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을 하다 보니까 공범 리스크가 오는 것이고 임기 내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강성필 네. 부대변인, 어쨌든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뭐 소추되지 아니한다. 헌법 해석에 논란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재판이 진행될 과정, 그러니까 5년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이런 사면 복권 요구는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며 사면 추진한다는 것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안 된다. 김기현 의원도 이건 무법천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국 전 대표하고 이화영 씨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죄는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조국은 아마 본인의 친동생도 아마 실형을 살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동생, 아들은 뭐 기소유예됐고 딸도 우사면 취소됐고 이런 면이 있는 것이고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인 어떤 비리 혐의도 저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이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점은 또 있습니다. 이 곽상도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30대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거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1심에서 뇌물수수는 무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또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또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사면 복권을 해달라고 저렇게 네. 하는 거는 참 보통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그 감옥 가면은 누구나 다 억울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국 전 대표는 6개월이라도 형을 살았는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직 이렇게 물론 뭐 구속돼 있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겠지만 네. 이례적인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 둘 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결단을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고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지지층에게 인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더 신뢰감을 못 줄 수가 있고 예. 또 이런다고 보면은 또 중도층에게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2달 뒤면 광복절 행사가 있죠. 보통 광복절 특사가 있으니까 그때 누가 포함되는지 한번 2달만 지켜보도록 하시죠.